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12주차 3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요, 소위 우리가 계속해서 유리수체 위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분해체를 완전하게 구할 수 있고 그 특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가 사실은 유한체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한체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요, 계산과 관련된 얘기였었는데, 거듭제곱근 확대체의 뜻, 사실은 단순 거듭제곱근 확대체에 대한 뜻을 살펴봤었고요. 그런 단순 거듭제곱근 확대체의 차원을 계산할 때, 트레이스, 소위 말하는 유배, 어떤 원소의 상수배를 한 그런 선형 변환에 대한 트레이스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차원을 계산했습니다. 물론 계산의 세세한 과정 속에서 기하당식이 되는 어떤 무리수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그것들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유한체를 정의하고 그것의 성질을 파악하겠습니다. 즉, 어떤 형태의 분해체가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집합이 유한이기 때문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순환군 성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에서 사실은 앞에서 유리수체 위에서 다루는 것들하고는 조금 증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구나 알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의 유한체는 사실 알고 보면 이 원소의 개수가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자동으로 체가 어떤 체인지도 완벽하게 압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원소나일법으로 제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덧셈, 곱셈 법칙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순환군이 주어질 때 그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군이 있고 그것이 유한순환군일 때 그 유한순환군의 위수가 정해지면 순환군의 곱셈군 구조가 완전히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때 사실 알고 보면 유한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ZP의 확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확대체는 소위 말하는 이 관계가 유한집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벡터 공간으로서도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 되는데 그 벡터 공간의 성질과 소위 말해서 단원군 또한 유한집합인데요. 이 단원군의 성질로부터 구조를 다시 유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단원군과 관련해 가지고 활용되는 군의 성질이 어떤 거냐면 군의 기본적인 오더 계산입니다. A의 K 거듭제곱의 오더는 본래 있던 A의 오더에 이 K와 A의 오더의 GCD 최대 공약수를 나뉜 것이 그것의 오더라는 공식과 소위 말해서 유한가항군의 기본 정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한군인데 가한인 걸 알고 있으면 그 가항군의 형태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직접으로서 이러한 꼴 중에 하나로 주어진다는 게 우리가 유한가항군의 기본 정리였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 나갑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먼저 지금 F가 유한집합이에요. 따라서 이 F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1이 있겠죠. 그 1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이 n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n배를 하면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값이 덧셈군으로서 이해를 하면 소위 말해서 항등원이 돼야 되죠. 라그랑주 정리죠.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거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을 계속해서 더해서 최소가 될 때를 우리가 2n이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n이 합성수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p배의 1 곱하기 q배의 1이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0이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고 하니 다시 말하자면 체니까 얘가 0이거나 정역이라서요.
Q 곱하기 1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n이 합성수고 n을 P 곱하기 Q꼴로 썼는데 1을 몇 번, P번 했더니만 0이 되거나 Q번 했거나 0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n이 지금 최소인 걸 선택했으니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n이 처음부터 뭐 해야 된다? 소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say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 되기 전까지는 0이 아닐 테니까 같을 수도 없겠죠. 다음과 같이 1, 2 해서 P-1은 정확히 어디에 들어있다? F 안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F는 뭐기 때문에? 채기 때문에요. 그런데 0부터 P-1까지 설정된 이것은 정확하게 ZP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ZP가 있는 건 아니지만 ZP가 F 안에 있다고 부분체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자체로도 체를 이루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러면 확대체라고 했으니까 이제 관점이 어떤 거냐면 F가 유한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 F는 벡터 스페이스로서 ZP 위에서 어떤 기저집합이 있어요. 맞죠? 물론 이거는 유한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한이면은 뭐가 돼요? F가 무한집합이라 모순이죠. 그래서 이 S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뭐냐면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즉 F는 ZP 위에서 파이나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합니다. S의 원소의 개수를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 M인 거죠. 그러면 내가 임의의 F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는 이렇게 해요. A1의 S1 땅땅땅 AM의 SM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AI들은 여기서 가지고 온 거고요. 개수들 SI는 S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쓸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집합 안에 S 안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하게 A1부터 AM을 여기에서 결정해 주면 되므로 따라서 P를 N번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써진다고 말합니다. 예, 증명 과정에서 나온 것들 중에 용어를 몇 가지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표수의 개념입니다. 표수는 어떤 거냐면 1을 계속해서 더해 갔을 때 n번 더했을 때 0이 되는 최소의 자연수를 뜻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 결론이 뭐였냐면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우리 결론이 뭐였었죠? 소수가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만약에 1을 아무리 더해가도 뭐가 될 수 있어요?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유한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때는 n이 0이 될 때만 1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때는 사실 알고 보면 정수가 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논의와는 관련은 없지만 바로 이때가 체가 이루고 되기 때문에 F가 Z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체니까 사칙연산이 다 들어있는 거죠. Z 정수 안에 뭐요? 분수체도 F 안에 들어있게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정수 안에 분수체는 뭐였었죠? 유리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F의 표수를 0으로 정의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수가 0인 상황이면 유리수체를 부분체로 가지고 있고요. 표수가 0이 아닐 때는 뭘 부분체로 가지고 있다? ZP를 0으로 뭐로 가지고 있다? 부분체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앞에서 얘기해서는 벡터 공간의 차원이 m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F는 ZP 위에서 유한 차원 확대체이기 때문에 대수적 확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단원구의 특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유한체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수가 n인 체예요. 그러니까 F가 P예요. 같은 얘기로 ZP가 F 안의 부분체예요. 그리고 얘가 유한집합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체 안의 원소의 개수는 소수의 거듭제곱 꼴밖에 안 된대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다항식의 뭐다? 근이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이 F는 이거의 분해체에 포함되기도 한다. 정확히 말하면 분해체가 된답니다. 즉 원소의 개수를 따져보면 여기 다항식으로 나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근의 개수가
정확하게 P의 M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해체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요. 요거요. 단원군을 쳐다봅니다. 체이기 때문에 단원군은 뭐다? 0 아닌 거면 전부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산을 곱셈에 대해서 쳐다보게 되면 가완이에요. 자, 유한군이고 가한군입니다. 그러면 군의 라그랑주 성리를 쓰면 임의의 A의 UF 안의 원소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오더는 뭐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죠? 요 군의 위수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죠. 라그랑주 정리에 의해서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원소의 개수 몇 개죠? 전체가 F에서 0만 빼면 되니까 P의 M승 빼기 1이 되겠죠. 따라서 오더의 성질에 의해서 A의 P의 M승 빼기 1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답니다. 그렇죠? 이게 곱셈군으로 봤을 때 항등원이 1이니까요. 그랬을 때 양변에 A를 곱해주게 되면 A의 P의 M승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fx가 문제에서 정의한 상황, 명제에서 정의한 상황으로 보면 fa가 0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언제? 단원 안에 있는 것, 단원군 안에 있는 것들이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런데 what? f0을 대입해 보면 0이잖아요. 그러므로 따라서 모든 b in the f에 대해서 fb는 0이 돼요. 그러므로 fx는 뭐가 된다? f는 뭐다? zp 위에서 fx의 분해체를 포함하고 있다까지 되는데, 그런데 이 fx의 이 fx의 근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니까 딱 차수만큼 지금 근이 있잖아요. 따라서 정확하게 분해체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사실 알고 봤더니만 위수만 정해지면, 원소의 개수만 정해지면 유한체는 완전히 결정됩니다. 즉 유한체 두 개가 있는데요. 얘네 두 개 다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Pm 파워로. 물론 P는 소수입니다. 그러면 이 F와 E는 서로 동형입니다. 동형 확장 정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둘 다 ZP를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사실은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항등함수를 하나 설정합니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 fx요. 다시 말하자면 x의 pm승 빼기 x. 여기에서 봤을 때 fx예요. x의 pm승 빼기 x예요. 요거의 분해체가 f라고 했었고요. 요거의 분해체가 e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항등사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장해서 동형 확장 정리에 의해서 확장된 사상이 존재하고 그들은 동형이랍니다.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런 상환의 상황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Z3요, 다항식환이요. ED니까 PID고 UFD입니다. 얘네 안에 기하인 걸 생각하면 이게 기하인 거 금방 확인이 되죠.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0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기하이라서, 그러므로 이게 극대 아이디얼이고 따라서 얘가 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상수다항식을 생각하면, 정확히 말하면 얘를 i라고 하면 이런 원소겠죠. 0바 더하기 i, 1바 더하기 i, 2바 더하기 i, 이 세 개를 생각하면 얘는 Z3랑 같아요. 그러므로 이 F는 Z3를 부분체로 가지고 있으니까 표수가 3이에요. 예. 그리고 차원까지 계산이 되죠. 얘네 차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요거의 차수가 2니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1차 이하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차원이 2가 나오는 거죠. 예.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몇 개다 물어보면 1차식 이하들만 나올 테니까 개수를 Z3에서 잡아주면 3의 제곱이라서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던 대로 소수의 거듭제곱꼴로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F를 다른 관점에서 이제 쳐다보자는 거죠. Z3 위에서 다시 쳐다보게 되면
뭐냐면 이 다항식의 뭐다? 분해체예요. 즉 이게 x의 3의 제곱 빼기 x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분해체이기 때문에 분해체는 정규 확대체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임의의 기하 다항식의 그는 모두 다 어디에 있어야 되죠? F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요거의 한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표현이 어브저브 노테이션인데요. x 플러스 i라고 쓰는 게 확실한 표현인데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요. 생각컨대 이 알파는 물론 F에 있죠. 그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알파의 구승 빼기 알파는 0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요거의 한근을 Z3에서 봤을 때 요거의 기하기니까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했었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게임은 이겁니다.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보고 싶어요. 소위 말해서 이건 가약인 게 확실하죠. X가 숨어 있으니까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 이들을 계속해서 인수분해했을 때 진짜 이게 나타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맥콜리 2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 파트가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두 개의 2차 텀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기하기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유한체의 구체적인 예는 여기 이 단계까지는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제처럼 어떻게 해요? 다항식의 상한으로부터 유한체를 구하고 있다는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실제로 단원군은 아주 간단한 군이라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단원군은 실제로 수단군이랍니다. 물론 원소의 개수는 P의 M승 빼기 1입니다. 먼저 UF가 가완이에요. 그리고 유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한 가완군의 기본 정리에 의하면 UF는 다음과 같이 ZM1, ZM2, ZMK 이고 M1, M2가 서로 약배수 관계를 유지하도록 쓸 수 있어요. 항상. 그랬을 때 임의의 H를 가지고 와요. UF에. 그러면 이 UF에 대해서 이쪽에서의 특징을 보면은 뭐냐면 이 H에 대응되는 여기에 원소가 있을 텐데 여기에 원소들은 서로 약배수 관계에 있어서 맨 뒤에 원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뭐라고요? MK번 어떻게 하면요? 더하면 직접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H의 MK번을 하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뭐가 돼요? 이쪽에서 봤을 때 항등원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무슨 소리인가 하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다항식 X의 MK 빼기 1을 생각하게 되면요. UF의 원소의 개수는 고작 해봐야 얘네의 차수보다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원소가 모두 다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요 방정식이 근이 뭐죠? 근의 개수가 최대 요만큼 있겠죠. 맞죠? 차수만큼. 따라서 요게 성립합니다. 한편 반대로요.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요. 0, 0, 맨 뒤에 1 생성원이요. 그것에 A, UF에 대응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요. UF에서 이게 군이기 때문에 이 오더 A는 맨 뒤에 있는 거니까 MK였어요. 그런데 이 A는 UF 안에 군으로서 봤을 때 UF 안의 원소니까 전체 라그랑 정리해서 UF의 위수의 약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쪽에서 MK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내릴 수 있는 경우 결론은 오더 오버 A가 M의 K가 되고 그것이 곧 UF의 원소의 개수래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걸로 UF를 완전히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군에 대한 논리 말고 썼던 게 바로 이 파트가 핵심적 사안이죠. 다항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요 경우에 체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있어서 인수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가능한 것은 정확하게 차수를 뛰어넘지 못하는 개수만큼만 있다는 걸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생성원 역할을 하는 거, 곱셈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요거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렇게요. 단원군 안에 있는 원소인데요. 이것이 생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성원이 되는 걸 하나 찾았잖아요. 그랬을 때 F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실은 UF에다가 0만 합집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0부터 출발해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수의 인덱스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맨 마지막이 P의 M승 빼기 1입니다. 여기는 P의 M승 빼기 2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까지가 P의 M승 빼기 1개만큼 있고요. 여기가 뭐다? 한 개를 더 더해서 토탈 몇 개가 있다? F의 원소의 개수는 P의 M승 개가 있는 걸 이와 같이 곱셈 구조만 쳐다봐가지고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생성원 역할을 하는 A를 F에 뭐라고 하자? 원시 원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처음부터 P의 M승인 이러한 유한체가 있어요. 그러면 단원권의 위수는 이만큼인데 얘가 순환군이에요. 맞죠? 그러면 군론에서 우리 얘기하길 순환군일 때 순환군의 생성원의 개수는 몇 개 있다? 정확하게 요거의 위수에 오일러 phi 함수만큼 있죠. 그래서 원시 원소의 개수는 정확히 요만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논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시 원소인 경우 아닌 경우 각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바는 기하당식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여전히 동형 확장 정리를 염두에 둘 때 기하당식이 어디에 대응되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예, 나아가기 전에요. 사실 알고 봤더니만 원시 원소에 대해서 체를 다시 쓰면 A를 첨가하는 확대체로도 이해할 수 있답니다. 먼저 이거 지금 가정에는 없지만 F의 원소의 개수는 P의 M입니다. 그러면 F의 표수가 P잖아요. 그러니까 ZP는 F의 부분체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A 또한 F의 원소이기 때문에 A와 ZP의 원소들로 만들어지는 최소의 체인 ZP의 A를 추가한 체도 부분체가 되겠습니다. 예. 한편 반대로 지금 UF는 A로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게 원시 원소의 뜻이었죠. 곱셈군으로 봤을 때 생성원이었었고요. 그런데 이 F는 UF랑 0이라는 걸 합집합한 거였어요. 근데 명백히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A의 거듭제곱일 터이니 ZPA가 체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있게 되죠. 집합으로서요. 두 개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ZP는 F입니다. 특별히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유한체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ZP의 확대체인데 뭘 추가한 걸로요? A를 하나 추가한 단순 확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당식의 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같습니다. 원시 원소가 있으면 이거의 차수는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ZP의 A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ZP의 A의 Z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얘기들이죠. 이건 정확하게 기하당식의 뭐다? ZP 위에 기하당식의 차수로 써지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가 ZP 위에서 봤을 때 F는 벡터 스페이스로서 이만큼의 벡터 스페이스 차원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기하당식,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당식의
지금 이 F가 지금 우리가 F가 이해하건대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ZP 위에서 뭐의 분해체냐면 fx인데 x의 p의 n 파워 마이너스의 분해체가 곧 f잖아요. 그렇다면은 분해체가 가지고 있는 게 정규성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a가 원시 원소로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기하학당식을 생각하면 이 기하학당식의 모든 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f 안에 있어야 되겠죠. 분해체니까요. 정규확대체라서. 그래서 바로 이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학당식의 나머지 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형 확장 정리를 생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도움 정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증명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용합니다. 임의의 ZP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하냐면요. A의 P는 A입니다. 이게 뭐였죠? 페르마 소정리요. 두 번째, 임의의 A, B인데 F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성립합니다. A 플러스 B의 P승은 A의 P승 더하기 B의 P승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P choose K가 P의 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P계에서 K계를 고르는 조합수는 K가 P가 아니고서는 0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P이기 때문에 P의 배수라서 얘가 같습니다. 이 두 개를 활용하면요. 이렇게 어떤 다항식의 P 파워를 하는 거는요. 그냥 부정원을 P 파워 해주는 거랑 같답니다. 이걸 이용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학당식의 나머지 모든 근도 다 리스트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원시 원소고요. 이만큼일 때 얘네의 차수가 m이에요. 이 m은 여기서 온 거죠. 벡터 스페이스로서의 차원이고요. 그럴 때 그 기하학당식의 모든 근은 요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F가 분해체로서의 뭐라고 하죠? 특징을 그대로 여기에 한번 찾아본 거죠. 증명은 얘를 say p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a가 0이라는 거죠. px의 p 파워를 하면 뭐가 돼요? p의 위에 도움 정리에 의해서 p 파워가 돼요. 그래서 양변에 x는 a를 대입하면 pa의 p 파워는 p의 a의 p 파워입니다. 이게 0이 되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px는 0의 근이 뭐가 된다? a의 p 파워 한 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a의 p 파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같은 논리로 요것에 대해서 a의 p 파워에 p 파워를 한 게 또 근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 사이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a가 지금 뭐였죠? 요거의 생성원이었으니까요. 곱셈군으로서요. 만약에 얘네들이 더 낮은 데에서 같다고 하면 미수가 더 떨어지게 돼서 모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인덱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A의 P의 제로승, P의 1승, P의 2승 여기에 n-1승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 있어요? m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당식은 몇 차가 돼요? m차가 됩니다. 요 위에 인덱스를 좀 조심해서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학당식의 근이 이런 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시 원소의 개수는 UF가 A로 생성되는 거예요. 순환군이니까 이 순환군의 원소의 개수에 오일러 P 함수만큼 원시 원소의 개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UF의 이것 말고 또 다른 생성원으로 이만큼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하학당식의 차수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얘하고 역할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기하학당식의 차수는 모두 다 m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설령 얘가 이렇게 또 다른 걸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B로부터 출발하면 이걸 아니까요. ZP의 A나 ZP의 B니까 얘는 모조리 F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내린 결론이. 따라서
얘네 기하학당식 차원은 벡터 스페이스의 바로 그 차원 ZP 위에서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걸 겁니다. 지금 나에게 유한체가 있고 그 유한체 안에 ZP 위에 확대체로 이해했을 때 차수가 M인 기하학당식 오버 ZP 위에서예요. 그랬을 때 이때 이 기하학당식 중에서 근이 원시 원소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때가 연습 문제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학당식은 이름을 다시 붙일 필요가 있죠. 정확하게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학당식은 원시당식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주면 조금 더 그 특색이 강조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수가 M인 기하학당식을 다 리스트업을 했는데 걔네들이 글을 살펴봤더니만 원시 원소가 아닌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예가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원시당식의 개념은 바로 원시 원소를 근으로 하는 기하학당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요때 요 A의 P나 A의 P제곱 여기 있는 모든 근들은 전부 다 뭐예요? 원시 원소입니다. 왜냐하면 A의 P의 K파워로 생각하면 얘네 오더를 한번 재보면요. 오더 오버 A의 GCD죠. P의 K파워의 오더 오버 A입니다. 근데 오더 오버 A는 뭐였죠? P의 M승 빼기 1이었죠. 빼기 P의 K파워의 오더 오버 P의 M승 빼기 1이잖아요. 근데 P의 K파워랑 P의 M승 빼기 1은 명백히 서로 소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P의 M승 빼기 1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원시 당식 안에 있는 모든 근들은 전부 다 원시 원소입니다. 예, 그래서 차수가 M인 기하학당식 안에 원시 원소가 아닌 것들로만 이루어진 예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면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게 차수가 M인 원시 원소가 몇 개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죠. 근데 굉장히 조합수를 계산해 보면 쉽게 조합으로 계산해 보면 요 소위 말하는 생성원의 개수를 n만큼 나눈 걸로 있습니다. 뭐 이것도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분자가 뜻하는 거는 원시 원소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m이 뜻하는 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원시 당식의 차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의 증명은 분할을 이루게 되는데요. 분할을 이룰 때 M차 원시 다항식들이 완전히 다르게 분할을 이루어서 원시 원소들을 분할해서 실제로 원시 다항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명제가 됩니다. 꼭 증명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번 차시에서는요. 유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두 다 확인을 했어요. 유한체는 실제로 P의 M파워 형태로 주어지고 표수가 P이고 ZP 위에서 다항식의 분해체로 이해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ZP 위에서 어떤 원소의 뭘로 이해할 수도 있었더라. 단순 확대체로 이해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단순 확대체가 되는 그 생성원에 대한 기하학당식을 원시당식이라고 했었고요. 그 원시당식에 대한 모든 근들이 여전히 원시 원소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거는 원시당식, 다시 말하자면 기하학당식의 모든 근들을 리스트업을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동형 확장 정리에서 기하학당식에 관한 구조를 알고 있어야 사상이 확장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갈로아 이론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과거에 약속드렸던 과연 어떤 형태의 확대체가 단순 확대체, 즉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상황으로 될지를 한번 개념을 정의하고 그렇게 되는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원시 원소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하나만 추가해서 그 체가 생성이 될 때가 있고 그러한 상황을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선언하고 예를 들고 증명하고 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